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입자 때문에 힘든 랜로드가 계십니까? 이빅션은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건물주 랜로드는 세입자인 테넌트가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리스 계약서상 규정된 금지된 사항 또는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불법 점유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인 테넌트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랜드로드가 밀린 렌트비 청구와 함께 그 임대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는 이빅션 강제 퇴거 조치 절차에 대하여 저희 조지아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CARES 액트에 따라 금년 7월 25일까지 금지되는 세입자에 대한 이빅션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넌트가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해당 달의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랜로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빅션 노티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소위 3-day notice라고 말하며, 테넌트가 위의 노티스를 받은 후 3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거나 밀린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랜로드는 이빅션 로수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의 매지스트리 코트에 dispossessory affidavit을 파일하게 됩니다. 위의 노티스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이메일, 레귤러 메일, certified 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빅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가능하면 위의 모든 방법의 통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고, 나아가 해당 부동산의 문 앞에도 위의 통지서를 붙여둠으로써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넌트가 위의 노티스를 받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다음의 절차는 달라집니다. 첫째, 테넌트가 위의 노티스를 받고 밀린 렌트비와 연체료를 내면 랜로드는 그 돈을 받고 이빅션 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테넌트가 위의 노티스를 받고 집을 비우되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랜로드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밀린 렌트비에 충당하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밀린 렌트비를 모두 회복할 수 없으면 그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테넌트가 집을 비우지도 않고 밀린 렌트비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볼 이빅션 절차, 즉 dispossessory proceeding에 착수하게 됩니다. 랜드로드가 코트의 명령 없이 그 임대부동산의 열쇠를 바꾸거나 유틸리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본인이 직접 자력구제를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빅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주는 코트의 명령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코트에 dispossessory affidavit을 파일합니다. 이 dispossessory affidavit은 카운티 코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affidavit을 매지스트리 코트에 파일하게 되면 코트 클럭은 테넌트에게 위 랜로드의 애피데이빗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명령하는 서문을 발행하고, 카운티 셰리프는 이를 테넌트에게 서비스합니다. 서비스의 방법은 테넌트나 그 집에 살고 있는 동거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건물 출입구 문 앞에 위의 애피데이빗과 서문을 부착하고 그 사본을 테넌트의 마지막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서비스를 완료하는 택 앤 메일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택 앤 메일 서비스를 택하는 경우 그 서비스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빅션 이외에 별도의 밀린 렌트비의 지불을 명하는 마니터리 저지먼트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니터리 저지먼트는 테넌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그의 앤서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택 앤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테넌트가 공식적으로 앤서를 한 경우에만 그 저지먼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넌트가 위의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랜로드는 바로 테넌트를 퇴거시키고 본인의 프로퍼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writ of possession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테넌트가 위 7일 기간 내에 앤서를 하게 되면 몇 주 뒤에 코트 데이트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정된 콜트 데이트 때 만약 테넌트가 출석하지 않으면 랜로드는 바로 리드 오브 포제션을 받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출석한 경우라면 통상 판사가 양 당사자 간의 렌트비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할 것을 권유하게 되고, 이에 당사자가 페이먼트 플랜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보게 되면 그로서 절차는 종료합니다만, 만약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랜로드의 손을 들어주되 테넌트에게 자발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판결 후 7일 뒤에 랜로드에게 리드 오브 포제션을 발부해 줄 것을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넌트가 위의 7일 이내에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랜로드는 이빅션을 집행하기 위해 셰리프 오피스에 신청 비용과 함께 발부받은 리드 오브 포제션의 사본을 제출하면 셰리프 오피스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빅션 날짜를 스케줄합니다. 이빅션 당일날 랜로드는 문을 따고 들어가기 위해 락스미스와 테넌트의 짐을 옮길 일꾼을 대동하여야 하며, 셰리프의 입회하에 문을 열고 들어가 테넌트의 짐을 밖으로 모두 옮겨냄으로써 이빅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발효된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그 법이 보호하는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는 랜로드가 3월 27일부터 120일의 기간 동안 렌트비를 못 내는 테넌트에 대해 밀린 렌트비와 관련된 페널티나 다른 피를 청구할 수 없으면 물론 이빅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만, 케어스 액트에 의해서 테넌트의 밀린 렌트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보호 규정이 만료되는 7월 25일까지 향후 별도의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랜로드는 위의 보호기간 동안 밀린 렌트비의 지급 청구는 물론 이빅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빅션의 전제 조건인 이빅션 노티스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의 3day 노티스 대신에 30day 노티스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테넌트에게 이빅션에 대처할 수 있는 렌트 페이먼트 기간을 연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인 3월 27일 이전에 이미 파일되었던 케이스와 보호기간이 끝나는 7월 25일 이후에 파일되는 렌트비와 관련된 케이스는 본 케어스 액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서 밀린 렌트비와 관련된 이빅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하면서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악의적인 세입자를 대체하는 일은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빅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아무쪼록 본 영상이 이빅션과 관련된 여러분의 지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빅션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 리오베닷컴을 방문하시어 무료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